네, 오연혜 씨 어서 오십시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12월입니다, 곧. 네. 예, 다음 주면 12월입니다. 연말이네요. 예. 2024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예. 어떻게 참, 연말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전 그렇지 못해. 잘 지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 이제 예. 그 아시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이 다 박살났기 때문에. 아, 투자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투자라니요. 예. 예. 그렇죠. 네. 아, 많이 힘들군요. 많이 어렵습니다. 예. 대한민국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그렇습니다. 함께. 예, 경제가 큰 일이라고 오늘도 아까도 여론조사 결과 경제 문제가의 걱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걱정을 앞질렀습니다. 드디어. 맞습니다. 이게 정말 피부로 와닿고 있거든요. 예. 정말 신기하게도 이게 뭐가 나아져서 앞지르는 게 아니고 자꾸 더한 게 위에 쌓여서 더 앞지르니까 나빠져서, 예. 예, 큰일입니다. 예. 자, 3932님께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남편을 둔 와이프입니다. 눈 오는 날이 제일로 힘들다는 남편이 오늘도 눈이 온다니 시무룩하게 출근했습니다.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 힘들고 버스 타는 손님들의 신발에 묻은 눈으로 차 바닥이 엄청 미끄러워 손님들 다치지 않을까. 언덕이 많이 있는 노선이라서 그것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만큼 승객들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 남편 버스 타시면 응원의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예. 그럼 더 힘내서 안전하게 신경 쓰면서 하실 거예요. 예. 남편 오늘도 힘내요. 750번 B. 7775님. 아, 7775 운전기사님. 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750B번. 예. 7775 운전기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힘내셔요. 화이팅! 예, 힘내십시오. 아, 예. 이런 또 그렇게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가족이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또 이겨낼 미끄러우면 수 있는 얼마나 거죠. 피곤하시겠어요? 정말 왜냐면 이게 그 손님들 미끄러질까봐 신경 맞아요. 써야지, 길 신경 써야지. 정말 듣기만 해도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정말 운전기사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7927님께서 눈길이 무서워서 아주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동했어요. 환승후 탄 마을버스에서 뉴스하이킥이 나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이어폰 빼고 버스 스피커로 듣고 있습니다. 기사님 예. 센스. 근데 이 기사님과 예. 방금 와이프님 예. 있잖아요. 예. 아까 750B. 예. 혹시 그 버스였던 그럼 얼마나 이게 운명 같은 아이고, 몇 참. 번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재밌는 상상이었습니다. 아, 네. 예. 크리스마스 같은 상상입니다. 네. 예. 1402님께서 대통령 담화 발표한 지 며칠 됐다고 경제 지표가 이 모양인지요. 김장철 되면 배춧값 내린다면서요. 너무 비싸서 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아, 경제 정말 예. 큰일입니다. 예. 네, 큰일입니다. 3707님께서 언제까지 명태균, 김건희 얘기합니까? 경제 얘기, 먹고 사는 이야기 해야 됩니다. 요식업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제발 먹고 사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네. 정말 큰일이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지금 대량 예. 희망퇴직도 받고 희망퇴직 있잖아요. 받고 사람 네. 줄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어디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건지 다른 나라에 정말 계신 거는 맞는 것 같고 예. 이런 힘듦이 정말 대한민국 전반에 있지만 특히 시국선언이 예. 종교계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천주교 사제 1466분이 민심의 아우성을 차마 외면할 수 없다며 시국선언 발표했는데 예. 이는 대한민국 현역 사제의 3분의 1 정도라고 하고요. 아,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예. 시국선언의 제목부터가 대단합니다.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몇 줄 소개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사람도 나라도 거덜나겠기에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입니까?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쉬지 않고 나라를 괴롭히고 더럽히고 망치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있으니 늦기 전에 결단합시다. 이게 말입니다. 네. 신부님들이 쓰신 시국선언문이 굉장히 어떤 언어들이요. 좀 과격한 느낌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맞습니다. 알 수 있고,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게 뭐 정의구현 사재단 이 몇 분 이런 분들 정의구현 사재단이 옛날에 이런 어떤 시국선언도 자주 발표하시고 했는데 그렇군요. 네. 그분들뿐만 아니고 깜짝 놀랐네요. 저는 이 1,466명 인데 네. 현역 사제의 3분의 1이 이런 어떤 굉장히 화가 난 말씀들을 하신다는 이 상황이 네. 굉장히 어떤 슬프고 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언어들이 정말 신부님들의 언어들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네.
이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그 말들이 표현들이 많아요 보면. 정말 많았습니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입니까? 뭐 이 말씀이 네. 확 와닿는 거예요. 뭐 심지어 여기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는 거짓의 어둠의 폭력의 분열의 사람이고 예.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인에게 넘겨준 허수아비 꼭두각시 이상한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어떤 일반인의 언어를 쓰셔가지고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나 네. 깊이 통찰력 있게 말씀을 하셨네요 보니까. 그리고 네. 이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 이 직설적인 언어를 써서 비판하신 사제들이 현역 사제 3분의 1이다. 네. 놀라운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우리에겐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있다. 이 말이 용어들이 정말 예, 인상적이었습니다. 구구절절이 굉장히 어떤 절실한 마음을 담아 쓰셨어요 보니까. 네. 예. 그리고 같은 날 윤 대통령 동문인 서울대 교수 연구자 525분도 시국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예.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윤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예.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 윤 대통령의 사퇴는 필연적이다. 예. 그리고 영혼이 없는 기술 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니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다. 또 예.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예. 이게 대학가 시국 선언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서울대에서. 네. 525명. 예. 그리고 뭔가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담하고 죄스러운 느낌, 마음이다. 아무래도 본인들 학교에서 논문을 배출했고 2020년도였나요? 2022년도였나요? 서울대 대학 동문의 가장 자랑스러운 1위가 윤석열 예. 대통령이기도 했었거든요. 반성의 키워드가 있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예, 그때도 근데 그때는 그 어떤 그게 서울대생들의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어떤 특정 커뮤니티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전혀 다른 곳에서도 또 하나의 선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검사들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며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전원은 오늘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 탄핵 제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예.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거 되게 대묻고 싶네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 부부장 검사님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장문.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주 침묵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네. 국민들이 근데 옛날에는 제 기억에 검사들이 막 어떤 이 프로스란데 자기 성명을 막 올리고 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 네. 그런가? 네. 근데 요새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네.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요새는 국민들이 상당수 국민들은 약간 우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국민들이 어떤 객관적으로 반드시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 오랜 침묵들을 지키고 네.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네. 자신들 탄핵한다 그러니까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전원이 막 부부장 검사님들 전원이 네. 이런 성명을 올리고 이걸 누가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습니까? 맞습니다. 적어도 네.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했을 때 제 기억에는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얘기를 했을 때 맞습니다. 뭐 한 명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보도는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그 무혐의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조사하면서 출장 나가서 휴대폰까지 압수하면서 조사했잖아요. 예. 이 이후에도 뭔가 치욕스럽다, 잘못되었다라는 글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죠. 물론 뭐 이문정 검사는 예외였죠.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소수. 너무 극소수 거의 이제 이문정 검사 정도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검사들 중에 네. 정말 국민들은 이렇게 검찰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네. 그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던 검사
집단이 네. 탄핵하면 막 전원, 그것도 전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빠지면 큰일 나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근거가 자꾸 국민을 얘기하는 것이 듣고 있는 국민이 아주 불쾌합니다. 불편하죠? 네, 아주 불편합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검사들의 입장문을 행안부 경찰국 신설 당시에 경찰서장들의 집단 반발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고 이때 유삼영 총장은 곧바로 직위해제 예. 처분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요. 질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은 항상 어떤 이게 왜냐하면 탄핵이란 절차가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합법적인 권한이란 말이에요. 네. 그걸 하는데 무슨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한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꿈쩍도 안 하고 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윤혜 씨 들어가십시오.